인도는 신이 많죠. 그거는 뭐 신이 몇 명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뭐 어떤 사람은 35,000이라고. 그런가요? 저는 그 사람이 시해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문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명은 부패를 낳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인도의 국방무관을 역임한 예비역 대령 김철환 전문 교수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도, 이거 세계 제1의 국가예요. 인구에서. 인구 면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30배 국가예요. 땅이 그렇죠. 땅의 크기도 그렇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땅도 30배, 인구도 30배.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개인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 소득으로 보면 뭐 한 2,500불 정도로 봐서 우리가 35,000불이니까 훨씬 작죠. 그런데 실질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인도는 한 8,000불 정도 돼서 최근 인도의 경제력을 보면 굉장히 급속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 성장률을 보면 저희가 지금 2%가 안 되는 그 정도인데 인도는 7%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 그러면 인도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도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는 아주 많이 과거에는 인도 내에서는 나왔는데 지금 거의 세계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도 그 GDP에서 세계 5위를 공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영국을 제꼈고요. 이제 불과 뭐 몇 년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전망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7% 경제 성장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세계가 모두 다 헤매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력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인도의 최근에 그 경제적인 부흥, 이게 뭐 모디의 리더십이니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가진 그 젊은 세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평균 연령이 한 뭐 29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력이 있고 이런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경제 부흥, 이게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게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전망이고요. 저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 베트남 뭐 부음이 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중국어도 공부하고 베트남어도 공부하고 그 문화 과정도 막 넘치고 이랬어요. 지금 인도에 그렇게 몰리고 있나요?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좀 하면 같이 하면 인도가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이 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이냐. 뭐 일반적으로 영어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도의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문화는 무엇이냐 하면 토론 문화입니다.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요. 네.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제가 인도에서 근무할 때 인도의 국방대학을 갔는데요. 저희 한국의 국방대학에 제가 안보과정을 졸업했는데 안보과정의 특징은 토론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말이 필요 있어. 중간에 이렇게 수업 끝날 때 질문하면 욕 엄청 먹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제가 토론 수업에 참가했는데요. 이거 강제로 끝내지 않으면 수업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저희 대사관에도 인도 국방대생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 15명 정도 왔는데요. 1시간 동안 대사님하고 한국 소개하고 이런 거 했는데 2시간이 끝나도 토론이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고 인도에 여행하시다 보면 인도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이 토론하는 이 문화도 인도의 다양성과 함께 인도의 장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유사한 체험이 있어요. 정말 인도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먼지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는 바람에 견뎌내질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도 가끔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논리의 그 교류, 상대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수준이 높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다양성이란 말로 표현되겠죠. 가치도 다양하고 시각도 다양화되는 거죠. 남의 생각들을 인정을 하니까 나를 설득을 해봐라 하든지 너 나한테 설득 당해봐라 하든지 그래서 토론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깐다 이거 갖고는 그 토론이 안 되지. 그래서 인도는 자유 지수로 봤을 때 자유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자유가 대신 뭐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미비해서 가버넌스라고 하는 데에서는 좀 부족해서 사회의 질서와 공정 뭐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의 3억이 문맹이라면서요. 그렇죠. 3억 그러니까 14억에서 한 3억이니까 과거에는 더 많았는데 비율로 치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문맹이 많아서 이게 이 문맹이 곧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그러겠죠. 것이고 하층민들이 문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알고 싶으면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싶었지. 영어를 하고 적을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사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구나. 하층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층민이라도 그 계층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그런 문맹 비율이 3억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회에 인도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할 그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교육일 텐데. 그게 모디 총리가 그것 때문에 뭘 네. 하고 있냐면 사실은 문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맹은 부패를 낳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과거에 인도가 그 못 사는 사람 집에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을 했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지어주겠다. 그럼 지어주려고 예를 들면 개인의 집당 화장실을 짓는 비용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 100만 원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책 자체를 모르고 자기가 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나가서 중간에서 그거를 횡령하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갈취하는 조직이 또 생기는 거죠. 그게 부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최근에 했던 정책 중에 2일 개인 2일 계좌 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구조적인 그런 부패를 제거하는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인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힌두 문화일 것 같아요. 힌두는 신이 많죠. 그거는 뭐 신이 몇 명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어떤 사람은 35,000이라고 그런가요? 저는 그 사람이 세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만큼 다양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다 신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국가별로. 거기에 기도하고 또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 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믿으면 네. 그 사람이 본인이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자기는 신으로 모셔서 제사 지내고 그거 인정한다는 거죠. 뭐 DNA 속에 정신세계가 좀 풍요로운 뭘 타고났나 보다. 그게 이제 힌두교는 또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을 믿고 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불행, 이 생의 나의 불행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럼요. 대충 해도 되자. 다음에 한번 다 이제 제대로 태어나면 되니까. 네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거 다음 번에는 이번 생은 망했나 봐. 이번 생 개판 치면 너 지금 이렇게 큰 문제 일으키고 가면 다음 생에는 저 개나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극한 현실주의자가 된 거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을 기대할 수가 없어. 신념 속에 없어. 여기서 끝장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장사의 신이 되는 거야. 우리도 그 내세를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 아닐까요? 많이 없어졌어. 네. 우리도 뭐 내세에 가서 내가 무슨 뭐 아주 좋은 거 뭐 한다 그래도 그거 필요 없어. 당장 해결해야 돼. 사실 기독교가 전성기에는 뭐 한 30%까지 갔는데 지금 확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숫자가 줄었어. 네. 줄 것 같습니다. 불교도 무늬만 불교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종교심이 그렇게 신앙심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AI가 종교보다도 더 많은 걸 해결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신이 설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인도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 그래서 카스트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금이 같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